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채널 역시 표면의 입체 정보를 재현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. 범프맵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아주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실루엣을 들어 올려서 덩어리가 정말로 그렇게 올록볼록해 보이는 리얼한 표현을 해준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살펴볼까요?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까만 바탕에 하얀색 원 모양의 텍스처를 똑같이 입힌 하나는 이제 범프 채널, 오른쪽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의 예를 보여드린 예제인데요. 왼쪽에 범프 채널을 먼저 보시면은 이 텍스처를 입혔을 때 이제 아래쪽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언뜻 보면은 좀 비슷한 효과처럼 보이겠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랑 좀 다른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범프는 카메라가 옆으로 누웠을 때 이게 페이크 표현이기 때문에 입체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지는 않고 이제 그림자가 지는 표현만 됐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정말로 덩어리 자체가 렌더링이 될 때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렌더링이 됩니다. 그래서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월등히 나은 부분이 있고요. 다만 그것을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. 그만큼 계산을 더 많이 오래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아웃풋의 퀄리티 측면만 보자면 이제 범프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좋은 퀄리티로 렌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. 자, 간단한 디스플레이스먼트 사용 세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. 지금은 이제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이렇게 다 잘 보이지만 일단은 뷰포트에서 기본 디폴트 세팅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이 프리뷰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렌더링을 해야만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작업 중에도 좀 러프하게라도 이게 어떤 정도의 느낌으로 들어 올려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뷰포트에 있는 옵션에서 이 테셀레이션 효과를 보겠다라는 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재질 설정에서도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이 활성화된 이런 머티리얼 에디터에는 이제 뷰포트 옵션을 또 설정하는 탭이 있는데요. 여기서 뷰포트 테셀레이션 그래서 아까 뷰포트에서 옵션이 이제 테셀레이션이 켜져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디테일로 우리가 재현해서 보여줄 거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니폼 모델일 경우에는 레벨로 숫자로 1, 2, 3, 4 뭐 이런 식으로 얼만큼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해줄 건지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일단은 뭐 작업 중이라 하면 너무 이렇게 또 높은 디테일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레벨 1 정도로 두시고 이렇게 프리뷰를 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해 보시는 거죠. 그리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뷰포트 세팅하고는 상관없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이 가지고 있는 렌더 세팅에 따라서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. 근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채널은 이 이미지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폴리곤 구조에 영향도 받습니다.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아마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했을 때는 이 서브 폴리곤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옵션이 꺼져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옵션이 꺼져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면 구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. 지금 렌더링을 해보면 조금 계단처럼 이렇게 깨지는 현상들이 보이시죠? 그래서 이거를 면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로 세로 폴리곤이 한 약 50개 정도의 분할을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저희가 이 면 분할수를 만약 이렇게 늘려본다면 렌더링을 했을 때 조금 더 그런 깨지는 현상들이 좀 더 완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주 적은 개수의 폴리곤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했을 때에도 그런 디테일의 표현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럼 폴리곤 면을 아주 많이 써야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 시네마 4D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가볍게 돌리기 위해서 텍스처 단에서 그런 옵션들을 좀 살려놨어요. 그래서 아까 저희가 디폴트에서 꺼져 있다고 했던 이 서브 폴리곤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옵션을 켜주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면의 분할을 더 쪼개줍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폴리곤이 그렇게 많이 쪼개져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마치 저희가 폴리곤에서 서브 디비전 모델링 할 때 레벨을 올려줬던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렌더러가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죠. 높여서. 그래서 이렇게 서브 디비전 레벨을 높여서 저희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요.
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나은 퀄리티의 결과를 볼 수가 있고, 네, 이런 것들도 아직은 좀 굉장히 러프하게 느껴지죠. 그것은 이제 서브 디비전 레벨을 높이더라도 얘 자체의 폴리곤이 너무 부족하면 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정한 분할수를 가지고 있고, 거기에다가 텍스처에서 세팅한 서브 폴리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이 레벨 값을 적당히 올려주게 되면 한 4 정도의 세팅 값은 한 프리뷰 레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래도 꽤 근사한 디스플레이스먼트 디테일이 나오게 되죠.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부족하다, 좀 계단 현상이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재질에 있는 이 서브 디비전 레벨을 조금씩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것도 한 9나 10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컴퓨터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수치는 한 4에서 8 정도, 그런 레벨을 가지고 이제 실제 폴리곤의 면개수를 좀 늘려가면서 이 두 가지 옵션들을 좀 조합을 잘 해 주셔야 가성비가 좋은 그런 세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고,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역시 이제 블랙 앤 화이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이제 높이 값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높이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, 만약에 높이 값을 더 이렇게 높여준다면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높게 뽑아져 나와서 더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. 이게 하이트 값이 아예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오목한 구조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, 근데 너무 과도한 값으로 올리거나 내리게 되면 좀 면이 찢어져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값으로 올린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큰 덩어리 감은 실제 폴리곤 구조를 가지고 가고, 이제 조금 디테일을 위한 그런 입체 정보만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묘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.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, 내가 뷰포트에서 만약에 좀 미리 보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. 옵션에서 테셀레이션이 켜져 있을 것. 만약 이게 꺼져 있다면 재질에서 저희가 설정했던 뷰포트에서 이 테셀레이션 옵션이 걸려 있더라도 재현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옵션에 테셀레이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하고, 두 번째, 재질에서도 만약에 뷰포트 테셀레이션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미리 보기가 되지 않겠죠.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다 켜져 있는 것. 그리고 뷰포트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 뷰포트 항목에 있는 테셀레이션 레벨 값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. 한 4 정도로 올리면 꽤 무난하게 미리 보기가 되고 있죠. 그리고 실제로 렌더링을 했을 때의 퀄리티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. 기본적으로는 폴리곤 자체의 그런 면 분할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.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을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에 있는 서브 폴리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활성화해 주시고, 그래도 만약에 좀 러프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서브 디비전 레벨을 조금씩 두 단계 정도씩 올려주시되, 너무 많은 값으로 10, 12 이런 식으로 너무 맥스 값으로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높은 값으로 주게 되면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, 이게 서브 디비전 모델링 할 때랑 같은 원리거든요.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면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 번 분할을 해줄 때 이게 더블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데이터 값이 한 번 분할을 하면 십자가가 박혀서 곱하기 4배의 데이터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저 서브 디비전 레벨을 한 번만 분할을 해주면 이렇게 면이 4개로 쪼개지는 거고요.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쪼개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16배의 데이터로 가게 되는 거죠. 계속 따따블로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무한정 높은 값으로 쓰는 건 컴퓨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니까 좀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개념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고, 그럼 여러분들이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아마 처음에 또 노멀맵 쓰시는 것처럼 얻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좀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진짜로 뭐 하이폴리곤 모델링을 해서 그 하이폴리곤 모델의 데이터를 베이크해서 쓰는
뭐 그런 레벨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만, 지금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위해서 혹은 실제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만들어져 있는 소스를 사용해서도 꽤 많은 작업들을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텍스처들을 그래도 그나마 좀 검증된 곳에서 잘 받으시려면 일단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은 이 textures.com이라는 요 사이트고요. 구독제입니다. 그래서 뭐 한 달에 만 얼마 정도 구독을 하게 되면 일정 텍스처를 이제 계속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,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해상도까지 지원을 해줘요. 그래서 16K 픽셀까지도 텍스처가 있을 정도로, 뭐 4K는 기본으로 있고요. 그다음 뭐 8K, 16K 정도 아주 고해상도의 텍스처도 제공을 해줍니다. 그리고 종류도 상당히 방대하게 있어요. 뭐 식물도 있고 돌도 있고 뭐 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이파이 뭐 그런 재료들도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만약에 언리얼 엔진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제 무료로 이제 픽셀 메가스캔 라이브러리도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, 이제 언리얼이 게임 엔진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해상도가 비교적 낮은 아이들이 들어왔었는데, 요즘 뭐 게임 비주얼도 장난이 아니니까 뭐 아주 고해상도의 텍스처도 여기서 제공을 해줍니다.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건 나중에 조금 더 나아가서 메타휴먼 같은 그런 컨텐츠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사 캐릭터, 실사 베이스의 캐릭터를 만드실 때에도 뭐 모델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해상도 텍스처까지도 한 번에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방대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져 있고요. 그리고 실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된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성별, 연령대별, 뭐 그런 피부의 아주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텍스처를 또 이런 사이트에서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, 물론 유료고요. 근데 금액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비용들을 다 예산에 고려를 하셔서 그렇게 뭐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크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아주 고퀄리티의 텍스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요. 그러면 저희가 조금 예시를 조금 볼 텐데, 아까 보여드린 그런 텍스처 사이트들에서 텍스처를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요, 이런 식으로 같은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존재를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요 이미지인데요. 보시면은 뭐 좀 컬러가 있는 거, 흑백 이미지, 그리고 프로딩딩한 이미지,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맵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알베도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음영 효과가 전혀 없는 순수한 컬러만 있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뭐 컬러 채널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. 여기 하이트라고 적혀 있는 하이트 맵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왔을 때 뭐 범프 맵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높이 값의 입체 정보를 담은 그런 맵이고, 이 프로딩딩한 거는 저희가 노멀 채널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, 그리고 약간 또 흑백 이미지이긴 하지만 좀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. 이거는 러프니스 맵이라고 해서 표면 거칠기에 대한 정보를 담은 그런 맵이에요. 그래서 이런 러프니스 맵을 같이 쓰면 표면 반사의 정도도 이제 텍스처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리얼한 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, 뭐 하이트 맵 하나만 사용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 맵을 세팅을 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미리 보기가 안 되고 있죠. 그래서 배운 대로 테슬레이션 켜주시고, 이 텍스처에서 뷰포트 테슬레이션을 유니폼 잡아주시고, 지금은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4 정도로 낮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뭐 튀어나올 거다라는 걸 미리 보기를 해주고 있고요. 컨트롤 R을 눌러서 미리 보기 렌더링을 해 보시면, 아까 보여드린 그 이미지가 알베도 맵은 컬러 채널에, 그리고 러프니스 맵은 리플렉턴스 채널의 러프니스 쪽에, 그리고 노멀 맵은 노멀 채널에, 그리고 하이트 맵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에 연결이 되어서 나온 결과입니다. 꽤 근사하죠? 그래서 실루엣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범프 맵이나 노멀 맵 썼을 때처럼 그렇게 자기 실루엣만 딱 고정되어서 갇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
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외곽면들이 다 잘 묘사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머티리얼 세팅 보시면 컬러 채널에 있는 텍스처 쪽에 아까 그 알베도 맵이 들어가 있고요. 리플렉턴스 채널에는 이제 반사를 다루는 아이기 때문에 이쪽에 러프니스라는 그 반사 모델, 이제 여러분들이 반사 모델을 뭘로 정하시던지 반사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정하시면 러프니스라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러프니스 강도를 크게 한번 잡아주시고 디테일은 텍스처를 통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. 어느 곳은 더 잘 하얀 부분이 더 거칠고 어두울수록 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맵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, 노멀 맵은 당연히 이제 노멀 채널에 들어가게 되고,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여기 텍스처에 연결해 주시고 적절한 높이 값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으실 때는 서브 폴리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체크를 해 주시고 서브 디비전 레벨 값을 설정, 그렇게까지만 하시면 끝나는 부분이고요. 좀 이게 좀 울퉁불퉁하고 좀 크기가 조금 스케일이 큰 느낌의 표현이었다면 저희가 아까 그 피부를 예로 들었었는데, 피부 톤 같은 것들을 그냥 컬러 채널로만 사용한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컬러 채널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. 저희가 요철 정보만 보기 위해서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에만 이 하이트 맵을 넣어놨습니다. 이렇게 피부 디테일에 해당하는 하이트 맵을 넣어놨고요. 그랬을 때에 렌더링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피부를 묘사하는데 엄청나게 디테일한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모델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. 이게 이렇게까지 클로즈업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노멀 맵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느낌은 내줄 수가 있겠어요. 좀 너무 짜글짜글해서 좀 징그럽지만 조금 다른 파트를 당겨볼까요? 이 정도 파트를 보고 노멀 맵만 사용을 했을 때는 뭐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만 켜고 한번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시간은 약간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. 노멀 맵하고 조금 비교를 해 보면은 노멀 맵은 안에 텍스처는 엄청 강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 실루엣은 이 그 구형 폴리곤이 가지고 있는 면이 이렇게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. 적나라하게. 그런데 디스플레이스 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짜글짜글짜글한 외곽 실루엣들이 다 이렇게 재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, 그러면 좀 뭔가 아쉽잖아요. 이 디테일도 필요하고 실루엣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노멀도 쓰고 디스플레이스먼트도 쓰시면 됩니다. 근데 노멀이 너무 아까 좀 강했으니까 표현을 한 절반 정도로 줄여주시고 이렇게 렌더링을 또 해보면 이제는 실루엣도 어느 정도 다 표현이 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만 있었을 때보다 이런 안쪽 면에 대한 쉐이딩 디테일도 훨씬 더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걸 노멀만 쓸 건지 혹은 디스플레이스먼트만 쓸 건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쓸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그 기준은 얼마나 화면에 가깝게 얘가 다가오느냐가 관건이겠죠. 얘가 오브젝트 자체가 뭐 멀리서 이렇게 있는 아이라면 뭐 노멀맵만 가지고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얘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렌더링을 한 정도 스케일로 이렇게 완전히 다가와 버리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실루엣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에 도움을 받게 된다면 뭐 그 비주얼의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연산 과정 자체가 뭐 범프 맵이나 노멀 채널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좀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퀄리티가 정말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들, 영상 프로젝트들, 뭐 영화나 광고 그런 영역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, 게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처럼 굉장히 데이터 자체 리소스를 컴팩트하게 돌려야 하는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까지는 별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고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범프 맵이나 뭐 노멀 범프 정도까지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스케일 관점에서 보면 좀 큼직큼직한 것도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완전 마이크로 디테일 같은 것들도
디스플레이스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렸고,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좀 보자면 이렇게 지형지물 같은 것들도 이제 뭐 터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뭐 이런 식으로 블랙 앤 화이트, 뭐 구글에 이제 터레인 뭐 화이트맵 이렇게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제 이런 지형지물, 큰 이런 느낌들이 나는 지형지물 모델링을 굳이 모델링으로 가져가지 않더라도 텍스처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. 지금 이제 덩어리 자체가 조금 러프한데 이런 것들도 이 텍스처 자체를 고해상도 텍스처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디테일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그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런 터레인 렌더링 할 때 배경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. 그리고 이런 사이파이, 이런 메카닉 모델을 하실 때에도 이런 패널 디테일 같은 것들, 이런 뭐 이런 환풍구, 뭐 나사 자국, 뭐 이런 데들도 텍스처로 이렇게 하이트 맵을 가지고 오셔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실루엣들이 이렇게 다 그대로 내려가서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, 뭐 텍스처 세팅에 대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때에는 아까 소개해드린 이런 각자 성격에 맞는 라이브러리에서 뭐 해당 소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. 일정 부분 이제 경험이 쌓였다면은 이제 뭐 이런 디테일들을 표현할 수 있는 뭐 지브러시 같은 곳에서 스컬프트를 해서 혹은 뭐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뭐 텍스처 작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역으로 텍스처로 맵을 베이크해서 뽑아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업이 흘러갈 겁니다.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뭐 이 정도로 개념 설명과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는 걸로 마치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